초단타 고수들의 일지에 마음이 혹하여 저 또한 초단타에 몇 년을 도전해봤으나 수익이 날 때는 금세 수익이 나지만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우를 범해왔습니다. 좋지 않은 매매 습관으로 인하여 몇 년을 허비한 셈입니다. 수익이 날 때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나게 되니 초단타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참 어렵더군요. 수년이 지난 후에라야 습관을 고치지 못하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초단타 자체가 지나친 욕심의 발로였던 게지요. 큰 흐름만으로 승부하고 작은 흐름을 무시하게 되니 순간순간 수익이 나는 스릴은 없었지. 시간이 지날수록 계좌가 쌓이게 됨을 알았습니다. 매매 길이를 늘려갈수록 수익이 더 많이 났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이것이 제게는 수없이 되풀이되는 깡통 계좌를 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매매 길이 하나만 바꾸었을 뿐 새로운 기법이나 특별히 뭘 깨달은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아는 차트로 초단타를 하지 않고 매매 길이만 길게 가져갔을 뿐인데 계좌는 자꾸 불어갔습니다. 그러니 저희 매매 횟수는 1에서 3회 정도로 적습니다. 이유는 초단타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못한다기보다는 초단타를 오랫동안 하였는데 실패를 한 탓이 가장 크지요. 그래서 미련 없이 버렸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내일 아침에 띄우는 종목은 오늘 준비를 하고 오후에 짧게 띄울 종목은 오전에 준비를 하고 크게 띄울 종목은 며칠 동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종목을 찾으면 된다는 사실. 또 지수의 상황을 봐가면서 준비하는 군별 종목들이 다르다는 것도 참고하고요.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차트가 왜곡되기 쉽고 금액이 커지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기에 거래 금액이 적은 것은 쳐다보지 않습니다. 꾼들이 노는 곳에서 챙기고 나와야만 발전한다고 믿습니다. 작은 등락에 연연해하지 않고 큰 흐름을 무르르듯이 따라가며 손실은 작게 수익은 최대로, 이것이 저희 기본 원칙입니다. 며칠 수익 냈다고 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신없이 호가를 쫓아다니지 않고 금액이 적더라도 멀리서 전체를 살필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됨으로써 승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밥그릇에서 짜장면 그릇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계기로 삼고 싶을 따름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전업 투자자라는 이름하에 매일 수익을 내야 한다는 강박관념. 승률 100%란 존재하지도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손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오늘 작은 손실로 마감한 것에 감사하고 다음에 더 많이 먹으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매매 손실에 함부로 뇌동매매하지 않게 되더군요. 생각을 바꾸면 습관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5월 달에도 수익금을 전량 출금하고 원금 딱 1,000만 원으로만 다시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의 철칙이죠. 제 컴퓨터 모니터에 3년 전에 적어놓은 문구입니다. 고수에게 100만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다. 실력만 있다면 1억을 만드는 것도 순식간이다. 하수에게 1억은 있으나 마나한 돈이다. 단기냐 장기냐에 의한 잃는 것의 속도 차이일 뿐 어차피 실력이 없으면 잃게 되는 돈이다. 한 가지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보려는 것이 잘못된 생각의 발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수익이 잘 나던 방법이 장이 변화하면 잘 맞지 않게 되는 경우를 흔히 겪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방법을 다시 바꾸게 되고 한때 잘 맞던 방법을 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장이 오면 그 방법은 다시 잘 맞게 되는데 이미 버린 방법이라서 망각하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고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시장은 다시 모양을 바꾸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이 이어지는 한 계좌는 언제나 제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황하게 주절거리며 늘어놓았는데 하고자 하는 말의 의도는 매수 포인트를 찾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입니다. 시가 매매를 할 것인지 종가 매매를 할 것인지 어디 가격에서 손절을 할 것인지 어디 가격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현지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같은 부류의 종목들의 움직임은 어떠한지 어느 시간대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시장 흐름과는 부합한 종목인지 등등 수많은 복합체로 움직이는 곳이 주식시장인데 이 중에서도 내 종목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멘텀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업을 하다 보면 시장에서 어떤 리듬을 발견하게 되는데 당일에 움직이는 유들은 비슷한 부류들이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일뿐만 아니라 최근에 움직이는 부류 또한 비슷한 부류들이 상승률 상위 종목군에 포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듬이 자신의 기법과 맞아 떨어질 때는 수익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 것입니다. 시장은 일정한 주기를 두고 리듬을 변화시키는데 시장의 리듬이 변화하면 나의 방법도 달라질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의 리듬과 맞아떨어지면서 수익이 발생할 때는 이재용 회장도 부럽지 않게 되지요. 그러나 자신의 방법이 시장의 리듬과 틀리게 되면 쉽게 좋던 방법을 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장에 따라서 좋은 방법들을 구사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일지를 적어왔다면 좀 더 쉽게 알 수도 있겠지요. 자신이 구사했던 승률이 높던 방법들을 한 곳에 정리해두고 유연성을 가지고 장에 따라 좋았던 방법들만을 골라서 구사한다면 승률은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조급한 마음과 끝없는 욕심을 버리고 기법에 맞는 원칙을 잘 만들어서 이를 실천에 옮긴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과거부터 주식시장의 많은 이론들과 고수들은 이슬처럼 사라져갔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인간의 머리보다 지혜롭다라고 할 수도 있고 교활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주식시장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으나 흥미로운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켄 피셔가 이야기한 것으로 주식시장은 한마디로 투자자들을 엿먹이는 기제라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든 중기적으로든 시장은 투자 주체들을 달달 볶으면서 최대한 주식에 환장하게 만들어 결국 그들을 말아먹는 주식의 속성을 잘 묘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실물경제와 경제 주체들의 심리적 작용에 의해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공간입니다. 적어도 주식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주식시장의 성질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할 만한 대안을 항상 생각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차피 100세의 인생입니다. 기왕 주식에 입문하셨다면 좀 더 긴 호흡으로 포지션을 정할 수 있는 능력과 여유로 무장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여유를 가지시는데 저희 사연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가란 공급보다는 주로 수요의 양에 의해서 결정되지요. 우리가 흔히 주식은 재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 의미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매수를 결정짓게 하는 심리적 동기를 제공하는 데 불과할 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은 수급이 7알이고 재료는 3알 정도밖에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다수 수많은 투자자들이 시장 수급을 보지 않고 재료만 보고 주가를 예측하기 때문에 시세의 흐름을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는 것이며 대부분 투자에서 실패하는 것이라고도 보입니다. 수급 중에서도 공급보다는 수요, 다시 말해서 주식시장을 드나드는 자금의 양에 의해 주가는 결정되는 것이겠지요. 특히 사회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하여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밀려올 때에는 어떠한 악재에도 주가는 오르고 증자 등으로 주식 물량이 과다해진 상태에서는 어떠한 호재나 부양책에도 주가는 하락한다는 것을 알고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